안녕하십니까. 신목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맡은 조선태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목중학교 시험 특징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신목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4단원으로 굉장히 넓은 시험 범위를 냈습니다. 거기다가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느꼈을 텐데요. 시험 난이도는 넓은 범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학교 평균은 약 78점을 기록함으로써 그리 높지 않은 평균을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김종길 국어학원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 학원 내 점수 분포도를 보시면 평균 91점을 기록함으로써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이유는 저희가 시험 7주 전부터 미리 대비를 함으로써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학 특징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문학 특징은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동백꽃, 그리고 성북동 비둘기와 천만리 머나먼 길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먼저 살펴보시면은 선지 함정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의 상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라는 교과서 작품 이외에 외부 지문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설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소설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학습 목표를 어떻게 하면 잘 적용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북동 비둘기와 천만리 머나먼 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 적용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헷갈리기 쉬운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킬러 문항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회문화적 배경을 묻는 문제가 2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습 목표가 중요하며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서 클리닉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봤기 때문에 이 2문제 킬러 문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적중 사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 담쟁이에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는 필기가 정말 학교 프린트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이 시에서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는 말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또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봄으로써 5번 문제 기말고사 문제에서 이 문제가 적중 사례로 나왔는데요.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풀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천만리 머나먼 길 문제를 살펴보실 텐데요. 조선 초기 임금이 문족이 죽은 후라는 보기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보기 그대로 24번 기말고사 문제의 자료에 똑같은 보기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법 특징 살펴보시겠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항 중 가장 많은 9문항을 기록한 부분이었고요. 유일한 4점 문항을 배치함으로써 변별력을 높이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킬러 문항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적 부사어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거 학교 프린트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고 많은 학생들이 놓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많은 시험 범위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개념이 정리되지 않는 부분을 계속해서 클리닉 시간과 직전 보강 시간에 필수적 부사어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이 13번 문제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적중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문장과 견문장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봄으로써 기말고사 문제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난 문장, 요 혼문장과 견문장을 구분하는 문제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매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체 특징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침해 걱정할 일 아니다. 조앤케 롤링 연설문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디지털 침해 걱정할 일 아니다에서는 학교 프린트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적용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내용 파악하고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조앤케 롤링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연설문이 빠지고 새로운 연설문이 들어감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을 활용하였지만 문제 자체는 내용 확인 위주의 문제로 그리 어렵지 않은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체 킬러 문항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논증 방법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킬러 문항인 이유가 많은 문제에서 오류가 들어있는 문항은 출제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만은 신목중학교 같은 경우는 오류가 있는 선지를 섞음으로써 많은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역, 귀납, 유추 형태를 파악하는 식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봄으로써 이런 문제 헷갈리지만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답을 고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논증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신목중학교에서 특히나 프린트에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암기 위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저희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또 이해하고 외우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기말고사 문제 29번 같은 경우에 논중에 오류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목중학교 시험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에 충실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 유형이 예상이 가능했던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프린트 중심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학교 프린트 안에서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부 지문을 활용한 문제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 처음 보는 외부 지문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와 문제, 함정을 파놓는 문제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 때 5번까지 읽는 꼼꼼한 습관을 들임으로써 이런 문제 어렵지 않게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외부 지문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요구되었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학습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 1, 3주차까지는 개념 및 적용 문제를 주로 출제함으로써 계속해서 진도를 빼고 4주차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문제를 출제하고 맞춤형 지도를 통해 가지고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범위가 더 넓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차를 추가함으로써 미리부터 대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기본으로 하되 외부 지문 추가 시 맞춤 문제를 배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리 부분에서 수준별로 맞춤 관리를 클리닉 시간에 주로 하고요. 수업과 클리닉을 통해서 확실한 개념을 숙지시킨 뒤 다양한 문제를 매주 풀어봄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확실한 응용력을 길러드리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목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내신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